반갑습니다. 레드진생입니다. 제가 1화까지만 리뷰를 하고 한 달 좀 넘게 리뷰를 안 했는데 사실 좀 이 웹툰을 리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또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화까지 와버렸네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2화, 3화, 4화, 뭐 10화 여기까지 이렇게 다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뭘 생각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2화부터 상세하게 리뷰를 시작을 해볼게요. 2화 3인 성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3인 성우라는 제목이 좀 낯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뭐 사람 셋이서는 호랑이도 만든다 뭐 이런 의미로 셋이 모이면 어떠한 것도 참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, 사실처럼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1화에서는 사실 제가 리뷰를 했듯이 주인공인 용진이가 이제 그 강아지를 구해줬었잖아요, 1화에서. 근데 이번에는 그 강아지가 주인공인 용진이를 구해줬어요. 그 각시 송각시인가? 그 악귀한테.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생일 축하한다 내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스토리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인물이 권용진의 조상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. 1화에서 분명 용진이가 죽다시피 했어요. 분명 송각시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치명타를 입었는데도 용진이가 2화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깨어납니다. 몸에 흔적 하나도 없이. 이건 아마 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강아지가 치료를 해준 걸 테고, 용의 신이라고 하죠. 이 강아지의 정체가 용진이의 조상이고 용을 다스리는 신이었다. 그래서 이 용을 다스리는 신, 이 진이라는 인물이 뭔가가 능력이 있는 거구나,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용진이가 다시 학교를 와보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뭐 꿈만 같은 거죠.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그 희수가 자기한테 10만 원을 입금했던 게 명확하게 있으니까, 그러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학교를 되게 조심스럽게 가서 다시 희수를 만났고, 희수가 어제 있었던 일로 말을 합니다. 사실 나도 귀신에 쓰인 거라고. 용진이는 이게 뭔 말인가 싶죠. 왜냐면 굉장히 현실성이 없으니까. 용진이의 성격이 1화에서 이제 묘사되었듯이 애초에 현실성 없는 걸 굉장히 믿지 않는 편이고, 희수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. 그리고 이 희수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.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학교에 있던 동상이 막 움직입니다. 그리고 용진이랑 희수가 갑자기 이 동상한테 막 쫓깁니다. 희수가 뭐 목줄을 던진다든지 땅콩을 던진다든지 하면서 뭐 비방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동상을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, 이 장면만 봐도 이 희수라는 애가 이러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. 그래서 평상시에도 대비를 잘 해놓고 다니는구나. 그러니까 희수라는 인물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고. 물론 이거는 이제 이후에 화들에 다 설명이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드려봤고, 동상을 제지한 후에 용진이가 이 모든 일들이 희수를 알게 되고 나서, 만나고 나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희수한테 물어요. 그리고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, 나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,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는데, 희수의 표정으로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. 뭔가 말을 할 게 있는데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. 이건 이제 6화에서 보면 뭔 말인지 알게 되는데, 이건 사실 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, 저들이 쫓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, 이런 말이었죠. 어쨌든 이 말을 못했습니다. 이런 걸 알 리가 없는 용진이가 이제 집으로 왔고 강아지에게 밥을 주면서 뭔가를 검색해봅니다. 아마 어제 오늘 겪은 것들이, 들은 것들이 믿질 못하겠는 거죠. 말이 안 되니까. 그래서 뭔지 알고 싶어서 이런 사례들이 또 있나 인터넷에 막 검색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갑자기 강아지가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죠. 여기까지가 2화 내용. 3화로 넘어가면, 3화는 이제 조상이라고 하죠. 조상은 이제 당연히 이 개,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용의 신이겠고요. 용진이는 또 다시 개가 사람 말을 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. 그리고 심지어 개가 못 알아들을 말을 막 내뱉습니다. 네가 어떻게 걸어다니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, 널 낳아준 자를 데려와라, 가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아봐야겠다, 뭐 이런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말이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, 가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아봐야겠다면서 널 낳아준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. 근데 1화에서 나온 게 학교 양아치가 용진이한테 고아라고 합니다. 부모가 없다라고 하죠. 근데 뭐 당연히 부모는 있겠죠. 근데 그 부모들도 역시 용 가문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용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,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추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거는 이후에 용진이의 과거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거는 뭐 천천히 스토리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즐겨보면 되는 건데,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고. 근데 용진이도 이걸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주는 게 저 말을 듣자마자 멈칫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강아지가 독백하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, 용진이가 1화에서 죽었었는데 이 개의 힘, 그러니까 이 그 용의 신 진의 힘으로 살아난 듯 보이죠.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, 영상 초반에 이 개의 능력이 뭔가 있는 것 같다. 이게 회복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을 돌리는 건지 뭐 이런 느낌을
느낌으로 능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은 이 화에서는 좀 생각을 했는데,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살아날 수 없을 테니까.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뭔가의 능력이 있다,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걔가 말합니다. 내가 너의 조상이다.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쫓아오던 동상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, 용진이를 쫓아서 집까지 찾아와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개가 본 모습을 보이면서 말을 하죠. 태초에는 12신들이 있었는데 그중 나는 용의 신, 진이다.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. 이 만화는 12지신,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기반으로 만든 만화다. 그래서 1화에서 와 용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, 용진이도 그래서 이름이 용진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. 어쨌든 또 이 장면을 보니까 앞으로 진 이외에 11명의 신들이 또 등장을 하겠죠. 왜냐면 용의 신도 나왔는데 뭐 쥐의 신도 나와야 되고, 소의 신도 나와야 되고, 호랑이 신도 나와야 되고, 뭐 이래야 되니까요. 앞으로의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해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여기서 좀 느꼈습니다. 어쨌든 이 진이 용진이한테 힘을 빌려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용진이 손에서 칼이 딱 등장하면서 어찌어찌해서 용진이가 결국 희수랑 함께 동상을 물리치게 되죠.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또 생각이 든 게 있는데, 옛날에 그 블리치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그 만화에서 처음 에피소드가랑 굉장히 흡사했어요.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거랑 좀 흡사해 보였어요. 어쨌든 그런 후에 치열한 전투 끝에 파손된 것들을 이상한 아이 3명이 와서 이렇게 다시 복구를 해놓는데, 이거는 이제 이후에 좀 설명을 또 드려보겠고, 어쨌든 5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. 다음에 6화 빈그릇이라고 합니다. 용진이 집에 희수랑 용진이랑 그 이제 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, 희수가 말을 해요. 사실 나도 귀신에 쓰인 거였다.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자신처럼 귀신에 쓰인 상태고, 내가 지금 집에 가면 또 귀신이 쓰여가지고 널 찾아올 거다. 왜 찾아오냐면 너가 지금 신기물이거든. 그러니까 난 지금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좀 재워줬으면 좋겠다. 용진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고? 라고 하면서 믿기지가 않는 거죠. 그리고 충격을 먹은 거죠. 왜냐면 희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희수한테 보라 하는 게 생각이 나니까. 어쨌든 나중에 얘가 사과는 하는데, 이렇게 이제 셋의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. 여기까지가 6화. 7화 순망치한. 이 순망치한이라는 제목의 뜻을 또 찾아보니까 서로 가까운 관계에서 한쪽이 망하면 한쪽에도 영향이 간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느낌 바로 치면, 이게 용진이가 망하면 희수도 영향이 간다, 희수가 망하면 용진이한테도 영향이 간다, 뭐 이런 뜻으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. 그런 의미로 이제 순망치한이라는 느낌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. 어쨌든 뭐 스토리로 들어가면, 뭐 밥을 먹기 위해서 희수랑 용진이가 장을 보고 집에 오던 길이었는데, 희수가 용진이랑 같이 가는 모습을 친구가 본 거야. 용진이 친구가. 그래서 용진이가 그게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희수를 두고 달아난 거죠. 근데 이때 희수가 어떤 괴생명체로 보이는 이한테 납치가 됐고, 용진이한테는 갑자기 대뜸 어린 남자애가 축구공을 딱 던지면서 조심하고 다녀,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요. 용진이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, 어쨌든 집에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하도 희수가 오지 않으니까, 그래서 다시 찾으러 나갔더니 희수가 온 거예요. 근데 희수의 상태가 이상해. 보니까 옷이 막 거꾸로 되어 있고, 글자가. 근데 이 글자가 또 정반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, 옛날에 그 학교괴담이라는 투니버스에서 하는 그 만화가 있어요. 그 만화에서 거울 세상이 있어요. 거울 세상. 그 거울 세상에서 나온 어떤 귀신들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애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옷을 입고 있다든지 하면 글자가 다 반대로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옛날에 그 학교괴담 에피소드가 떠오르더라고요. 어쨌든 그랬고,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스토리로 들어가면, 희수의 상태가 이상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정체가 아까 그 잡아간 사람이 망태 할아버지였다. 그리고 결국 용진이도 이 망태 할아버지한테 함께 납치되어 버렸다. 여기까지가 7화. 8화 자라고 합니다. 이 자가 아들 자자인데, 사실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그 자자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쥐의 신이 나오는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. 뭐 스토리로 들어가면 얘들이 이미 납치가 돼서 진이 한 발 늦었는데, 그 뒤로 아까 그 축구공을 던진 남자애가 다시 등장을 해요. 그리고 진은 이 남자애를 자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진과 자의 대화를 좀 자세하게 봤거든요. 오랜만이다. 그 몸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는 진의 물음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, 몰라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해요. 여기서 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몰라서 울어? 조롱하는 거야? 이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, 자가 생각하기에는 진이 이미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모르는 척을 하지? 라고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대사를 내뱉은 것 같았어요. 근데 진은
정말 모른다는 표정을 짓는 걸로 봐서 의문이 생긴 거죠. 혹시나 진이 기억을 지금 잃은 상태인가? 뭐 이렇게 일단 의혹은 한 상태로 다시 스토리를 봤어요. 자가 말합니다. 이놈 봉인은 어떻게 풀었냐? 즉 진은 봉인이 되어서 긴 수면 기간에 돌입을 했었는데 깨어났고 그래서 이 둘이 오랜만에 만난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죠. 봉인이 되어서 수면 기간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거 장면에서 또 옛날에 노블레스라는 네이버 웹툰이죠. 화요일 웹툰이었는데 거기에 첫 장면에서 주인공이 긴 수면 시간에 돌입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뭐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. 어쨌든 진이 내가 봉인이 어떻게 풀린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진짜 자신이 어떻게 봉인에서 풀려난 건지 그걸 잘 모르는 듯한 느낌을 줬고 뭔가 숨기는 것 같진 않았어요. 그래서 진이 말해요. 뭐 니놈들 중에 마음 안 맞는 놈들이라도 있던가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진은 자와 예전에 적대적인 관계였어. 근데 자와 함께 진을 적대적인 인물로 생각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. 자와 함께 이 진이라는 애를 봉인을 시킨 거지. 근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진을 봉인을 시킬 정도면 진은 예전에 굉장히 힘이 강해서 1대1로는 절대 뭔가를 할 수 없던 그런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했어요. 근데 그 이후의 장면에 지금 이 상태로는 난 널 혼자서 갈갈이 찢어서 다시 봉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로 보아서는 자는 아주 오래전 동료들과 함께 진을 봉인하였고 이 일을 증명해주는 것이 나 하나로도 충분하다라는 말, 이 말이었어요. 이 말이 이제 예전에는 혼자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진은 지금 현재 힘을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혼자서도 지금 봉인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상대할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진이 지금 힘을 잃은 상태라는 걸 자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다. 여기까지 알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. 뭐 진이 묻습니다. 내 몸에 이렇게 장난질을 해놓은 게 너네냐 라고 물어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.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근데 자는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그런 건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. 즉 진을 봉인한 것은 자와 함께하는 그 인물들은 맞는데 근데 걔의 모습으로 바꿨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3자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할게요. 주요 빌런 인물이 했다라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만날 적이겠죠. 그 적이 등장하겠다라는 거를 또 암시해주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. 다시 진이 물어요. 왜 날 봉인한 거냐? 내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? 라고 하는데 자가 이 대사를 듣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할 말을 잃고 빡통 새끼냐면서 그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떠납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새끼는 왜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?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. 내가 널 뭐 두려워서 널 봉인했겠냐? 근데 여기를 좀 더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널 봉인할 수밖에 없었다. 그러니까 진을 봉인할 수밖에 없었다. 진이 뭔가를 폭주를 하거나 뭐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와 함께하는 인물들이 진을 봉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주인공 시점에서 보기 때문에 진이라는 인물이 되게 선한 인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아.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용진이와 진 시점으로 우리는 웹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선한 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는 사실 악역이 아니라 선역이고 진이 오히려 악역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. 진의 힘이 폭발을 해서 막 피해를 주니까 자와 함께하는 그 인물들이 봉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근데 진이 왜 날 봉인한 거냐 라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네가 지금 몰라서 물어? 빡통 새끼냐? 라고 하면서 그냥 대답도 안 해주고 떠나는 이런 스토리로 흘러간 건가? 라는 그런 좀 의문이 생겼다. 어쨌든 자가 떠난 다음에 이 함께 다니던 애들이 3명이 이제 남았어요. 근데 이 3명은 2화가 아닌가? 그 동상이랑 용진이랑 막 이렇게 싸우고 나서 그 주변 시설물들이 막 이렇게 파괴되고 좀 부서지고 그런 거를 더 회복시켜줬던 그 애들이 3명이거든요. 근데 이 3명 애들도 지금 보니까 뭔가의 능력이 있는 듯해 보이죠. 근데 이 3명이 능력이 있다기보다 사실 얘들 3명은 자랑 함께 다니는 애들이잖아요.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. 용의 신 진도 뭔가의 능력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쥐의 신인 이 자도 분명 뭔가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.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이 자의 능력이 동상이랑 싸우고 나서 그걸 보면 시설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거든요. 그게 회복인 건지 시간을 되돌리는 건지 나도 모르겠고 또 그 용의 신 진은 용진이의 그 몸에 상처난 거를 회복을 시켰어. 그러니까 시간을 돌린 건지 회복을 시킨 건지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뭘까? 무슨 능력이 따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. 근데 제가 좀 네이버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쥐, 소, 호랑이, 토끼, 용, 뱀, 말, 양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. 근데 얘네마다 각자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어요. 쥐가 뭘 의미하냐면 부와 다산,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애가 셋이 같이 다녀. 다산의 의미를 표시를 하는 건가?
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억진가 싶어서 용을 봤더니 최고의 권위를 가진 최상의 동물로 무궁무진한 조화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한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. 용이 가장 센 것 같다. 근데 이 글을 보니까 뭔가 짜집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능력을 부여한 건가, 컨셉을 만드신 건가,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, 이거는 뭐 차차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요. 어쨌든 이 자와 함께 다니던 애들 3명이 용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, 우리가 데려가 주겠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좀 궁금한 거예요. 어떻게 이 세 아이들은 용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? 전에 만났을 때 야구공을 던진 게 그게 뭔가 GPS 같은 거를 심어놓은 건가? 그 야구공을 터치함으로써 이런 느낌을 좀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해놓고 조심하라고 한 거죠.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. 이 야구공으로 머리를 맞춘 게 그걸로 인해서 따라올 수 있던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, 뭐 이거는 이야기가 지나면 알 수 있겠죠. 뭐 어쨌든 한편 용진과 희수가 망태 할아버지한테 납치가 되었고, 그렇게 망태 할아버지가 한눈을 판 사이에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희수 엄마, 그러니까 귀신이죠, 귀신 들린 엄마한테 들켜서 그대로 9화가 마무리가 됩니다. 다음에 10화 무당령. 이 10화에서는 망태 할아버지도 이 엄마 속에 있는 이 악귀가 부른 것이었고, 이 악귀가 용진이를 그토록 찾던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. 빈 그릇,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.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있다고 나와요. 그 실제로 희수 엄마도 이제 들어오니까 몸이 점점 썩어간다라는 걸 희수가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근데 용진이 몸은 그게 아닌가 봐. 오래 있어도 이 몸이 안 썩나 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악귀가 용진이를 딱 보고, 와, 이게 사실일 줄이야 라고 하죠. 실제로 용진이를 보니까 이 몸이 안 썩을 거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겠죠. 안에 뭔가 이렇게 딱 자신이 딱 그 들어가기에 적합한 그런 신기물이다, 이렇게 좀 한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범인, 그래서 희수가 말을 해줘요. 범인은 그냥 몸이 죽어버리니 신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. 이 여기서 범인이라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, 평범한 몸에는 몸이 죽어버리니까 신을 담을 만한 그런 신기물이 필요하다, 그게 용진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악귀가 용진이를 보고 진짜 이게 진짜일 줄이야 라고 하는 거는, 이 악귀도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드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용진이를 쫓는 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수도 없이 쫓길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도 암시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몸이 못 움직이는 상태였어. 근데 용진이가 다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. 희수는 늦게 회복을 해.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진의 능력이 뭔지를 좀 짐작을 하게 됐어요.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회복력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1화에서도 손각시 맞나? 어쨌든 그 악귀한테 엄청나게 죽음까지 다다른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진의 능력을 받아서 없어졌어. 상처가 아무것도. 즉 그거는 회복력이 아닐까? 그리고 여기서도 희수보다도 더 빠르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. 회복력이 아닐까? 용의 능력은 회복력이다,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, 이 장면을 보고. 근데 이제 몸이 움직이고 막 그럴 때 진이 갑자기 나타나요. 그 애 셋과 같이. 여기서 애가 들고 있는 칼이 진에게 힘을 전달받을 때 그때 이제 들던 칼인데, 이 애는 또 가볍게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애도 심상치 않은 인물이다 라고 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. 네,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화까지 봤어요. 물론 이제 미리 보기도 있었는데 저는 미리 보기는 일단 보진 않은 상태라 어떤 내용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, 지금 6화 정도 있네요. 근데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? 그 생각이 엄청 셉니다. 어쨌든 이렇게 10화까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전달해 드려 봤는데,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업로드가 되면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,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전 여기까지 할게요.